혹시나 딸이 오지 않을까 해서 간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민지가 집을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집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겠단 말이지? 좋다. 나도 너 같은 딸 없는 셈 치면 되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딸 때문에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내가 절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딸 민지가 괘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화가 나다가도 슬며시 딸 걱정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여린 게 어디 가서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곤 했죠. 너 네 딸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먼저 전화를 해보지 그러니. 됐어. 엄마 버리고 집 나간 딸 뭐가 좋다고 내가 먼저 연락을 해? 아유, 너도 참 독하다 얘. 민지 애까지 가졌다며? 지금 한창 입덧 심할 텐데 이럴 때 엄마가 챙겨줘야지. 챙기긴 누굴 챙긴다는 거니? 너 어디 가서 우리 민지 애 가졌다는 얘기 하지 마. 알겠지? 아휴, 그래. 나 누구한텐 이 딸 얘기를 하겠니? 그리고 요즘 아기는 혼수품 중 하나라고 하더라. 우리 때하고는 시대가 달라져서 흠도 아니라고. 누가 애 가진 것 때문에 그래? 속 모르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알았어 얘. 하여튼 너 민지 일이면 예민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딸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놀라게 했던 건 민지가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를 말이죠. 엄마, 인사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고 선생님들도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는데요. 민지가 학원 앞이라며 전화를 했었습니다. 엄마, 지금 학원이야? 이제 집에 가려고. 넌 어디야? 나 학원 앞인데. 잠시 올라갈까 해서. 바로 올라오면 되지. 뭘 전화를 하고 그래? 전 딸이 저랑 같이 집에 가기 위해서 학원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학원 마칠 시간에 맞춰 민지가 가끔 절 데리러 오곤 했거든요. 그런 날은 집으로 가며 야식을 먹거나 가볍게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했습니다. 전 딸이 야식 생각이 나서 왔겠거니 했습니다. 엄마, 근데 나 누구랑 같이 왔어. 누구? 친구? 아니, 친구는 아니고 엄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그래? 우리 딸이 엄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전 속으로 남자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밤늦도록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었거든요. 엄마, 그럼 바로 올라갈게. 딸과의 통화를 끝내고 민지 남자친구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아유, 우리 민지. 남자친구를 다 데리고 온다고 하고 이제 다 컸지 뭐야. 내심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학원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함께 들어서는 남자를 보고 전 실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 남자친구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많아 보였거든요. 딸이 웬 아저씨랑 왔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전 안정우라고 합니다. 예. 어머님이라는 말이 거슬리더군요. 설마 민지 남자친구는 아니겠지? 그래, 아닐 거야. 딱 봐도 아저씨잖아.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할 거야.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민지,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니?
나 오빠랑 결혼하겠다고.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데없이 결혼이라니. 민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응. 나랑 오빠랑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너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너희가 결정하면 끝이야? 끝이냐고! 미안해 엄마. 엄마 화내는 거 당연해. 그래도 우리 결혼 반대하지 말아줘 엄마. 뭐야? 결혼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남자 하나 데리고 나타나선 다짜고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니? 민지가 데리고 온 그 남자는 우리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이봐요. 예, 어머님.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는 말은 집어치우고 당신 대체 몇 살이에요? 보아하니 우리 민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예,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제가 민지보다 20살 많습니다. 뭐라고요? 20살이나 많다고요? 세상에 20살이면 아버지 뻘인데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딸 같은 애랑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나 오빠한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시끄러워. 나이가 왜 안 중요해? 엄마, 오빠랑 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그건 비슷한 나이일 때 얘기고. 그래도 그렇지 2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민지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엄마한테 데리고 올 수가 있어? 저의 완강한 태도에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고요. 민지는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엄마도 아빠랑 10살 차이 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반대 많이 했다고. 민지야, 10살 차이 나는 거랑 20살 차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비교가 안 된다고. 엄마 제발. 엄마가 내 맘 잘 알잖아. 민지 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 난 더 들을 말 없으니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전 딸이 다시는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반대 의사를 단단히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엄마, 우리 결혼 반대해도 소용없어. 나 임신했거든. 민지의 말에 전 그만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민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임신을 했다고? 응,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3개월이래. 뭐라고? 3개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왜 말이 없어? 민지 얘기가 사실이냐고?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 지금 죄송하다고 했어?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냐고? 엄마,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너 지금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당신 나가. 엄마, 오빠한테 그러지 마. 뭐? 오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너도 나가. 민지가 그 남자 편을 드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난데없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겠다더니 임신이라니요. 딸도 그자도 더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나가. 나가라고.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엄마. 나가라고 소리치는 제게 민지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화가 나시는 건 알겠는데 잠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누가 당신 어머니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민지의 울음소리도 사위가 말리는 소리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나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엄마, 엄마.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딸은 울면서 사위가 함께 나갔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긴 네가 속상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네가 오죽 민지를 귀하게 키웠어야지. 그럼 뭐하니? 남자 좋다고 엄마 버리고 가버린 괘씸한 자식인데. 민지는 제가 정말 혼신을 다해 키운 딸이었습니다. 아빠 없는 애라는 얘기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키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민지 6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학원 일을 시작했는데요. 유치원 마치고 온 딸을 맡길 데가 없어 학원으로 데리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해요. 민지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원장 선생님도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여서 그랬는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고요. 다행히 민지도 학원에서 책을 보며 잘 놀았습니다. 아유, 민지 어쩜 이렇게 착할까? 엄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떼도 안 쓰네. 원장 선생님의 말처럼 민지는 말도 안 되는 떼를 써서 엄마를 곤란하게 하지 않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원 일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가면 엄마 힘들지 이러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어요. 아우, 시원하다. 우리 민지가 안마해주니까 엄마 피곤이 싹 날아가는걸? 정말? 엄마, 힘들면 또 얘기해. 피곤할 때마다 내가 안마해줄게. 남편 복은 없었지만 자식 복은 있다 싶었습니다. 남편 없는 빈자리를 민지가 넘치도록 채워줬으니까요. 아유, 요즘은 네가 제일 부럽다 얘. 세상에 민지 같은 애가 어딨니? 공부 잘하지, 예의 바르지. 게다가 지 엄마 생각은 얼마나 끔찍하게 하는지. 친구들도 모두 민지를 칭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은 늘 전교 1등이었고요. 영어 평가대회, 토론회 등 여러 대회에서도 상을 타오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대표로 교육감상 받아. 정말? 그렇게 큰 상을 받는다고? 응, 지난번 공모했던 프로젝트가 뽑혀서 우리 학교 대표로 내가 상을 받게 됐어. 민지는 재능도 많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덕분인지 공부에도 여러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전 그런 민지가 부족함이 없도록 뒷바라지를 했고요. 민지도 저의 그런 노력을 잘 알고 있었죠. 엄마, 고마워. 나 엄마 덕분에 아빠 없는 빈자리 느끼지 않고 컸어.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민지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딸이 언제 저렇게 철이 들었나 싶어 감격했었어요. 아, 넌 이제 호강할 날만 남아서 좋겠다. 그 어려운 서울대를 장학생으로 입학했으니 민지 앞길에 꽃길만 펼쳐지는 거 아니겠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딸의 앞길에는 꽃길만 있을 거라고요. 저의 남은 인생은 민지가 그 꽃길을 걷는 걸 지켜보는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2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선언할 줄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그 남자의 애를 임신하고서 말입니다. 아유, 땅 꺼질라. 한숨 좀 그만 쉬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던데 민지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받아들이긴 누굴 받아들여? 민지랑 나 정말 인연 끊었다고. 예, 아유 마음에도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너 민지 일로 답답해서 나 보자고 한 거잖아.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민지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걱정이 되고 그러다 상실감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네가 연락해. 나이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그 남자 변호사라며.
직업은 괜찮지 않아? 안 돼. 변호사가 아니라 재벌이라고 해도 내 딸 그런 놈한테 못 줘. 아휴, 네가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답답함이 풀릴까 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화만 더 얹었습니다. 아우, 됐어. 너 네 딸 일이면 그렇게 쉽게 말하겠니? 결국 애꿎은 친구에게 화만 내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분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기집애, 지일아니라고 말은 쉽게 하지. 친구의 본심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혼자 분을 사귀고 있는데 대문 벨이 울리더군요.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전 혹시 민지가 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자니 미안한 마음에 벨을 누른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얼핏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나타난 건 그 남자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텐데요. 어머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10분, 아니 5분이면 됩니다. 그 남자는 잠시면 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어요. 전 혹시나 민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마지못해 그 사람을 현관으로 들였습니다.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용건만 얘기해요. 사위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얘기를 들으며 전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에게 전해준 딸의 사연은 정말 제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민지가 아프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봐 민지가 그동안 숨겨왔던 것 같습니다. 사위는 민지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민지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민지야, 너 오늘 봉사활동 간다고 하지 않았어? 어? 아니야, 엄마. 나 토요일에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민지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한 날이었는데요. 9시가 넘도록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웠죠. 맞다. 오늘이 토요일이지. 내가 요즘 정신이 없네. 민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하길래 저도 무심코 넘겨섰습니다. 요일을 착각하는 건 누구나 한 번은 하게 되는 실수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파트 문 앞에서 민지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민지야, 여기서 뭐해? 엄마. 절 보더니 민지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뭘 하냐고. 문 좀 열어줘. 엄마 팔 아프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전 민지에게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래. 엄마, 근데 우리 집 비번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옌, 너 젊은 애가 벌써부터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면 어떡하니? 0718, 네 생일이잖아. 맞다. 내 생일이었지. 그러니까 공부도 좀 쉬어가면서 해. 스트레스 받으면 건망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잖니. 전 정말 민지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민지 꾸준히 치료받고 있긴 한데요.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지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사위의 차를 타고 민지가 머물고 있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사위는 민지를 만나게 된 사연을 얘기해 주더군요.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라퓨타님, 음료 준비되었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면 손님의 닉네임을 불러주는 카페였는데요. 딸과 사위의 닉네임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거 제 음료인데요? 네? 라퓨타, 이거 제 닉네임인데요? 공교롭게도 주문했던 음료마저 같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닉네임이 같아서 제가 헷갈렸네요. 그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고요. 며칠 뒤 병원 로비에서 다시 마주쳤다고 합니다. 라퓨타 아저씨. 라퓨타 학생? 라퓨타는 민지가 좋아하던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애니메이션 제목입니다. 만화 영화 속에서 전설적인 섬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해요. 서로 닉네임이 같았다는 이유로 민지와 사위는 한참을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병원 벤치였는데요. 민지가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걸 사위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울고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저씨, 저 어떡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저씨, 저 알츠하이머래요. 민지 얘기를 듣는데 사위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저 어떡해요?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사실 사위는 오랫동안 치매에 걸린 어머니 병간호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어떤 병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젊은 대학생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니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초기라 잘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평생 나 하나 보고 사셨는데. 민지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민지가 어머님 걱정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면 쓰러지실 거라고. 그래서 더 숨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난 그것도 모르고 딸을 쫓아냈으니. 민지가 엄마 많이 원망하죠. 아닙니다. 민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 무척 보고 싶어 합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제법 이름이 난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딸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눈물부터 나더군요. 어머님, 민지 생각보다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딸이 저를 반기더군요. 제가 갈 거라고 사위가 미리 기뜸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 미안해. 아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너 아픈 줄도 모르고. 저희 모녀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약 잘 먹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치료 잘 받으면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다고 했어. 그래, 그렇구나. 몸은 괜찮아? 응. 오늘 병원에 오빠랑 다녀왔거든. 아기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대. 오랜만에 본 딸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얼굴이 많이 상했네. 엄마 때문이지? 아니야, 엄마. 입덧 때문에 잘 못 먹겠더라고. 민지 저희 집에 온 이후로 입덧을 심하게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밥도 잘 먹지를 못하고 어머님 음식을 무척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 민지야,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당장 해줄게. 아니야, 엄마. 늦은 시간이라 엄마도 피곤할 텐데. 괜찮아. 아, 피곤하긴. 엄마 하나도 안 피곤해. 뭐 해줄까?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좋아. 나 사실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너무 먹고 싶었거든. 그래, 엄마가 당장 끓여줄 테니까 넌 쉬고 있어. 재료가 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해물이며 두부, 파 등이 깨끗하게 손질돼 용기에 담겨 있더군요. 엄마가 오랫동안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림을 하다 보니 분명 민지가 정리해둔 건 아니다 싶었는데 사위 솜씨였습니다. 주부 못지않게 깔끔하게 냉장고를 정리한 걸 보니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미안해요. 나한테 많이 섭섭했죠. 섭섭하다뇨. 아닙니다, 어머님. 그리고 말 편하게 놓으세요. 그래요. 이제 한 가족이고 하니 말은 편하게 놓을게. 그래도 잘못한 건 사과를 해야지. 자네한테 미안하네. 그리고 우리 딸 돌봐줘서 고마워. 전 사위에게 고맙다며 큰절을 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했다고 큰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위도 따라서 제게 큰절을 하더군요. 사위와 제가 서로 맞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딸은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이 맛을 얼마나 그리워했다고. 딸은 그날 밥을 2공기나 비웠습니다. 아, 배불러. 이렇게 배불리 먹은 게 얼마만이야? 어머니,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된장찌개 중 단연 최고였어요. 오빠,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 된장찌개 끝내준다고 했지. 그날 밤은 오랜만에 민지와 둘이서 잤습니다. 전 괜찮다고 했는데 민지가 저와 자겠다고 우기더라고요. 엄마, 자? 아니, 왜? 잠이 안 오니? 엄마랑 이렇게 둘이 누워있으니까 나 어릴 때 생각이 나고 그러네. 너도 그러니? 엄마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 민지는 공포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에게 괴담을 듣고 온 날은 베개를 들고 꼭 제 방에 오곤 했습니다. 혼자 자면 꼭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올 것 같다고 말이죠. 엄마, 나 어릴 때 진짜 겁 많았는데. 그치? 그래, 그 조그맣던 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젠 엄마가 된다고 할까? 그러게. 나 사실 엄마 때문에 아기를 꼭 가지고 싶었어. 알아니만. 오면서 안서방이 얘기해주더라. 민지와 사위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건 안서방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게 된 딸은 종종 사위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어머니를 간호했던 경험 때문인지 그 시간이 민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합니다. 민지야,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기죽지 마. 사람은 다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를 잊게 돼 있다고. 맞아, 오빠. 그래서 오빠 지난번 저녁 약속 까맣게 잊어먹은 거잖아. 아니, 그건 의뢰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내가 깜빡한 거고. 그게 그 얘기지. 오빠, 나 그날 1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전화도 안 받지, 톡 보내도 답도 없지. 사고 난 줄 알고 걱정했다니까.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민지 너 원하는 거 얘기해. 오늘 내가 뭐든 다 해줄게. 오빠, 진짜지? 딴소리하기 없기다. 어느새 민지는 아저씨 대신 사위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엄마, 참 이상하지? 다른 사람들 앞에선 혹시나 실수할까봐 늘 긴장했거든. 근데 오빠 만나면 너무 편한 거야. 실수 좀 해도 괜찮다 싶고. 그즘 사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위는 어머니 잃은 슬픔을 민지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해요.
오빠가 엉엉 우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사실 나 그때 엄마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도 저렇게 슬퍼하겠구나 하고. 민지는 혼자 남겨질 저를 생각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라고 합니다. 결혼을 결심한 게 말입니다. 오빠, 나 어떻게 생각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딸의 기습적인 질문에 사위는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왜 말이 없어? 오빠, 나 사랑하지 않아? 그게 오라,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나 보네? 아니야, 민지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하자. 뭐? 결혼? 왜? 싫어? 나 사랑한다며. 그래도 넌 아직 학생이고 나랑은 20살 차이나 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나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잖아. 민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오빠도 알잖아. 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어젠 집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더라. 엄마가 얘기해주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 민지야. 나도 한 번씩 우리 집 현관 비번이 뭐였는지 깜빡할 때가 있다니까. 안서방이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 아기부터 가지고 싶어.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낳아서 우리 아기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싶고, 무엇보다 나 없어도 우리 엄마 외롭지 않게 하고 싶어. 민지의 말에 사위는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는 건강하고? 엄마. 나 이왕이면 딸 낳고 싶어. 그래야 나 없어도 엄마가 덜 슬프지. 네가 없긴 왜 없어? 알츠하이머라고 해도 민지 네가 엄마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 그럴까? 근데 나 엄마도 오빠도 아기도 기억 못하면서 오래 살고 싶진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잊어버리면 사는 게 얼마나 슬프겠어. 이따니 네가 누굴 잊어? 넌 똑똑해서 그럴 일 없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딸은 절대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슬픈 밤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오해는 풀었지만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딸이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남자가 좋아서 철없이 군 거였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엄마,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엄마가 널 오해해서 오히려 미안해. 엄마 그럼 우리 화해한 거다. 아, 이제야 발 쭉 뻗고 편하게 자겠네. 민지는 그 와중에도 학교 공부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안서방과 제가 휴학을 권해보기도 했는데요. 대학을 꼭 졸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대학은 졸업하고 싶어. 의사 선생님도 공부가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 배가 조금씩 불러와도 민지는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두 사람을 위해 결심을 했어요. 안서방. 네 어머니. 민지 점점 배불러 오는 거 보이지? 더 배부르면 웨딩드레스 못 입어. 네? 결혼식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자네 내 딸 배불렀다고 설마 결혼식을 생략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죠 어머니. 그럼 됐네. 예식장 알아보고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식 하도록 하지. 제 말에 사위는 다음날 당장 예식장을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5월이라선지 대부분의 예식장은 예약으로 꽉 차 있었고요.
그래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죽은 사부인이 성당에 다녔던 덕분에 신부님이 안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민지와 사위는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만 초대해 단출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민지는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어요. 눈부신 5월의 신부였습니다. 아이고 민지야, 어쩜 이렇게 아름답니? 아줌마는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 민지의 사연을 알게 된 친구들은 누구보다 딸의 결혼을 축하해줬고요. 성당의 신부님과 수녀님들도 두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민지야, 재미있게 잘 다녀와. 안서방은 운전 조심하고.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가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 엄마. 엄마도 같이 가자. 얜, 너희 신혼여행인데 엄마가 왜 따라가니? 이러다 늦겠다. 어서 가. 엄마,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래, 좋은 시간 보내다 오렴. 민지의 컨디션 때문에 두 사람은 2박 3일의 짧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민지는 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민지와 안서방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이더군요. 전 그런 두 사람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안쓰러웠습니다. 그 행복이 아무쪼록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안서방은 겪으면 겪을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이해심도 많고 사소한 일에도 절 챙기면서 배려했어요. 또 변호사로서도 꽤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안서방 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진국이야. 엄마, 이제 알았어? 엄마 딸 눈 높은 거? 참, 내가 뭔 말을 못한다니까. 그래, 우리 딸 눈 높아서 내가 사위 때문에 아주 호강을 한다. 민지 배가 불러오면서 전 사위 집에 머물게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공부까지 병행하다 보니 저의 도움이 필요해서였죠. 게다가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게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으로 약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다 보니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닌가란 걱정도 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중간고사라서 빨리 학교 가야 돼. 민지야, 중간고사는 어제 끝났다면서. 응? 어제 끝났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잘 거라고 너 깨우지 말라고 했잖니. 딸은 요일을 헷갈려 하기도 했고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는 저녁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걱정이 된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서방, 민지가 아직 안 들어왔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어머니 아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사위는 늘 침착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위가 믿음직스럽더군요. 그날 민지는 밤 12시가 다 돼서야 사위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지, 오랜만에 안서방하고 데이트하다 늦은 거야? 전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다만 속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제발 제 딸의 기억을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저의 간절한 그날 밤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다행히 딸의 증세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햇살이 눈부시던 가을에 딸을 닮은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어쩜 눈, 코, 입이 이렇게 자꾸 앙증맞을까? 엄마, 나도 태어날 때 이랬어? 그럼 넌 더 예뻤지. 사람들이 갓 태어난 아기가 어쩜 이렇게 이목구비가 또렷하냐고 했다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아기 때부터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이야, 우리 민지 이러다 커서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참, 아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어요. 딸 바보라고. 웃으라지.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민지처럼 예쁜 딸이 있으면 저 어디 나와보라고 해? 남편은 딸을 무지 예뻐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달려와서 민지 얼굴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휴일에도 하루 종일 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이 그렇게 좋아요? 민지가 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대. 어쩌긴 뭘 어째. 딸 하나 더 낳았어야지. 아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민지 동생 하나 더 낳을까? 어때 여보? 당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민지 낳을 때 몇 시간이나 진통했는지 몰라요? 무려 24시간을 꼬박 진통했었다고요. 안서방이 소녀에게 하는 걸 보니 남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딸을 예뻐하는 게 남편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예은이 천재인가 봐요. 좀 전에 아빠라고 하는 거 들으셨어요? 오빠, 아무리 딸이 좋아도 그렇지 아빠라고 말을 했다니. 예은이 이제 겨우 100일 지났다고. 아니야. 내가 예은아 그러니까 좀 전에 아빠 그랬다고. 안서방, 그거 아빠라고 말한 게 아니고 예은이가 옹알이 하는 거네. 아우, 장모님 아니라니까요. 예은이가 저보고 아빠라고 그랬다니까요. 아휴, 그래. 자네가 그렇다니까. 그런 셈 치세. 아휴, 당신도 그렇고 장모님도 왜 내 말을 안 믿으실까? 소녀를 낳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민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예은이 돌이었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들, 안서방과 민지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은이 돌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 안녕 돌잔치에 오신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돌잡이 시간. 과연 우리 예은이가 뭘 집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람들은 예은이가 뭘 집을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우리 예은이 판사봉을 집는 것 같습니다. 아빠 뒤를 이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건가요? 아쉽게도 아니네요. 예은이는 이것저것 신기하듯 돌잡이 물건들을 건드려 보더군요. 예은이 벌써부터 밀당이네요. 이번엔 뭔가를 집은 것 같습니다. 뭘까요? 순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예은이 요즘 트렌드를 아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집었어요. 소녀시대 버금가는 아이돌 가수가 되겠어요? 소녀시대라니. 요즘 대세는 BTS라고. 그건 남성 아이돌 그룹이고 지금 대세는 블랙핑크지. 하여튼 옛날 사람 아니랄까봐 요즘 트렌드에 영 어둡다니까. 예. BTS건 블랙핑크건 미래의 대세는 오늘의 주인공 예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흥겨운 날이었습니다. 예은이를 축하해주러 온 손님들도 우리 가족들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렇게 예은이 돌잔치를 무사히 마치나 했는데요. 안서방이 다급한 얼굴로 민지를 찾는 겁니다. 어머니, 민지 못 보셨어요? 축하 시간을 끝내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자리를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 순간이었죠. 자네랑 같이 있던 거 아니었어? 예. 친구들한테 인사한다고 조금 전까진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민지도 화장실 갔나 보지. 내가 한번 가볼게. 설마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도 민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 곳곳을 뒤져도 민지를 찾을 수 없더군요. 어머니, 예은이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가자요. 제가 민지 찾아볼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길한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예은이는 엄마를 찾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생일잔치 하느라 저도 피곤했던 거죠. 저 안서방 어디야? 민지는 아직 못 찾았나? 네 어머님, 곧 찾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주무세요. 아니야, 나 잠 안 와. 민지 찾으면 나한테 꼭 전화 주게. 사위랑 통화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민지랑 같이 있어요. 바로 집으로 갈게요. 민지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 속도가 빨라졌나 싶어서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30분 정도 후 민지가 사위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돌잔치에 입고 있었던 하얀 원피스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한 짝은 잃어버린 건지 한 짝만 신고 있더군요. 민지야, 어디 갔었어? 엄마가 걱정했잖아. 엄마. 민지는 저를 보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낯선 곳에 내가 서 있더라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는 민지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알츠하이머라니. 저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렸다니. 딸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예은이 돌잔치 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어서 씻고 자자. 전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안서방에게서 들으니 레스토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에서 민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 어머니, 혹시나 해서 제가 민지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줬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 텐데 사위는 지친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민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게. 너 예은이한테 가볼래? 어떤 날은 냄비에 음식 대신 고무장갑을 넣고 끓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소금 대신 설탕을 잔뜩 넣은 국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전 민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금씩 집안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서방도 민지의 상태를 눈치채곤 일찍 퇴근해서 아내와 딸을 돌봤죠. 민지야, 이번 크리스마스엔 우리 여행 갈까? 갑자기 여행은 왜? 우리 신혼여행 간 게 다잖아. 예은이도 좀 크고 했으니까 우리 여행 가자, 응? 사위는 민지와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님도 꼭 같이 가셔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위와 민지, 예은이, 저 이렇게 4명이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한겨울이었지만 제주도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또 다른 멋이 있더군요. 어머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여행 온 게 선물인데 뭘 또 이런 걸 준비했나? 에이, 어머니, 여행은 제가 졸라서 온 거고 선물은 당연히 준비해야죠. 어머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사위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해 보이는 머플러를 준비했더군요. 어머, 엄마, 머플러 너무 잘 어울린다. 머플러 들으니까 완전 귀부인인데? 그치, 오빠? 그럼 우리 장모님 뭐래도 우아하시잖아. 아이고, 비행기 그만 태워라. 어지럽다. 민지에게는 하트가 달린 목걸이를 선물하더군요. 민지야, 사랑해. 나도. 오빠 사랑해. 사위가 딸 복에 목걸이를 걸어주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의 크기가 커지는 것만큼 슬픔의 크기도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엄마랑 오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했는데. 정말? 뭔데? 민지가 선물 준다고 하니 기대되는데? 내 선물은 우편으로 갈 거야. 아마 내년쯤? 뭐야,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뭔가 기다린다는 건 설레는 일이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설레겠어? 안 그래? 민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 민지가 선물을 준비하고선 어디선가 또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년 뒤 잊고 있었던 민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하봉선 씨 댁인가요? 네,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택배 아저씨가 내미는 봉투를 보고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딸 민지에게서 편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후 민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요. 나중에는 딸 예은이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얘 누구예요? 아줌마 딸이에요? 물론 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딸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우리 엄마가 나도 어릴 때 예뻤다고 했는데. 근데 아줌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나 엄마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딸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위는 그런 딸을 끝까지 아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혹시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알츠하이머 말기 단계까지 진행되니 딸은 걷는 건 물론이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단어까지 잊었는지 아예 말도 없어지더군요. 하지만 사위는 한결같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가 하면 일부러 휴가를 내서 딸 곁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딸은 행복한 임종을 맞을 수 있었죠. 저와 사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민지야, 사랑해. 다음 생에서도 우리 꼭 만나자. 민지를 보낸 그날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사위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의 손을 꼭 쥔 채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민지가 눈이 돼서 훨훨 날아가나 봐요. 정말 그랬으면 싶었습니다. 사위 말처럼 그동안의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딸이 좋은 곳으로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민지의 편지를 받고 딸 생각에 하염없이 잠겨 있는데 안서방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 예은이랑 약속한 건데 내가 어떻게 잊어? 예은이는 곧 5살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모시러 갈게요. 아유, 아니야. 내가 택시 타고 갈게. 뭐하러 번거롭게 데리러 와. 아니에요, 어머니. 날이 많이 추워요. 제가 모시러 갈 테니 그렇게 하세요. 민지가 떠난 뒤에도 안서방은 제게 한결같았어요. 저도 예은이를 돌보며 딸 잃은 슬픔을 달래곤 했죠. 그런데 딸의 편지는 잠시 잊고 있던 그리움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엄마, 나 민지야. 내 편지 보고 깜짝 놀랐지. 어쩌면 이 편지를 읽을 때 난 엄마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렇지 않았으면 하지만 지금 상태를 봐선 힘들 것 같아.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 민지는 제 병의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엄마도 오빠도 티를 안 내지만 나 알겠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할 때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민지는 행복했던 추억을 잔뜩 적어놨더군요. 엄마, 기억나? 나 초등학교 때 엄마가 분홍색 구두 사줬잖아. 나 사실 그 구두 엄청 가지고 싶었거든. 근데 비싸서 엄마한테는 말 못했는데
엄마가 사가지고 온 거야. 나 그날 너무너무 행복해서 분홍구두 꼭 끌어안고 잤어. 물론 저도 기억하고 있는 추억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신발이었는데요. 민지가 그걸 신은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민지에게 구두를 사줬었죠. 엄마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어. 아낌없이 주는 사람. 나 엄마 때문에 아빠 없는 빈자리 느끼지 못하고 컸어. 고마워, 엄마.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 딸은 사랑한다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 지었더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조금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딸에 대한 그리움이 산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도 민지 편지 받으셨어요? 자네도 받았는가? 네, 오늘 사무실로 왔더라고요. 알아보니 민지가 특별히 부탁을 해뒀었더라고요. 사위도 울었는지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지금도 행복해요. 민지가 어머니랑 저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있잖아요. 자네 말이 맞아. 민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선물이 있지. 사위와 제가 향한 곳은 예은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성탄 이브 행사가 있다고 가족들을 초청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안서방이 산타클로스가 돼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자네, 산타 할아버지 복장은 준비했지? 그럼요. 자, 누굽니까? 선물도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래? 우리 예은이 엄청 신나겠는걸? 어머님 선물도 따로 준비했으니 기대하십시오. 어린이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입구에는 성탄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안에서 내 손녀 예은이가 절 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내 강아지. 할머니, 아빠는? 아빠랑 같이 안 왔어? 아빠 올 거야. 우리 예은이 착한 일 많이 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많이 받겠는걸? 응, 나 꼭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기도도 했어. 아유, 그랬어? 예은이는 민지가 남긴 선물이 맞습니다. 민지가 그리워서 슬프다가도 예은이를 보면 다시 힘이 났으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산타 할아버지다. 그러고 보니 민지가 남긴 선물이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사위인데요. 민지는 먼저 갔지만 딸이 남긴 선물 때문에 전 오늘도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